뭐 일반적으로 이 맞는 것들도 있지만은 또 완벽하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 되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이 가려운 데 긁어주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이 공약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인제 자동차나 아니면 교통 관련 쪽은 일상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런 공약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전문성도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잘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표만 의식한 것보다도 실질적 길게 보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선 주자들이 특히 인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5030이라는 것이 도심지에 간선도로는 시속 50km 미만, 또 이면도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운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좀 낮게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망률을 30% 이상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새 이 도로에 대한 인프라 이 기술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요. 이 중앙분리대가 잘 돼 있고 직선 도로이면서도 교통량이라든지 보행자가 거의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실질적으로 60, 70 이상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방 경찰청장이 도로의 특성에 따라서 속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획일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가 훨씬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50km 미만으로 책정을 해 놓고 무인 단속키 설치를 한다든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좀 더 이 도로의 특성에 맞춰서 색깔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 운전을 하시는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 주자들이 언급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 더 세밀하게 다뤄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정책 중에 하나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지만 우리 대한민국도요. 재범, 그러니까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40%를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이 비율이요. 줄질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초범보다도 재범 3범의 비율이 높은 것이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방조행위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세계 선진국에서는 이 처벌 기준도 강화하고 있고 예방 정책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예방 정책보다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중 처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재범 비율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선진국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로 도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운전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측정 장치가 장착돼 있어서 음주운전 어느 이 비율 이상으로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동을 아예 안 걸리게 만든다든지 음주 측정 장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경찰청에서도 5-6년 전부터 도입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지만은요. 이게 1년 늦어가면서 지금도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이미 입증된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 주자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운전면허 제도를 좀 강조를 해서 강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어느 누구도 이 대선 주자들이 주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가 한 표라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 보니까 안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대국민 간담회에서 운전면허 제도를 간소화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국내에서 50여 시간의 이 운전면허 취득 시간이 11시간으로 줄어드는 가장 후진적이고 낙후된 제도가 도입이 된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강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건질 수 있는 살인면허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이게 규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한다고 해서 점차 강화되는 것이 하나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호주가 정식 면허까지 2년 걸리고요. 독일이 3년 걸립니다.
예비면허, 준면허 제도가 있고요. 북유럽에서는 뭐 이 미끄러운 일반 빙판길에서도 운전을 시킨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2의 사고, 제3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도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가 아니더라도요, 이웃 일본이나 중국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10여 년 전에는 한중일이요 50여 시간으로 비슷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11시간으로 줄었고 그 이후에 2시간 정도 늘려서 13시간이지만은요, 일본과 중국은 60시간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내는 사고나 사망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게 스며들어가서 사고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대선 주자들이 이 공약을 내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지금 당장 내일 차를 끄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차를 끌기 위한 일종의 자격증 개념으로 젊은 층들이 취득을 하다 보니까 이거 강화되게 되면은 표를 한 표라도 잃지 않을까라는 우려사항으로 해서 도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대통령 정도가 되면은요, 이런 공약은 큰 그림을 그리고 운전면허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주운전 강화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 취득하는 기준에 대한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일부 대선 주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술에다가 이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주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세의 약 10% 정도를 음주운전 예방 강화에 쓴다든지 또 피해자에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공약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 대한 것들도 그림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고 교통정책 중에서 세부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사거리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같은 겁니다. 지금 우회전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오면서 일반 운전자들한테 조심하세요, 안 하면은 굉장히 처벌 강도 높아졌습니다. 또 1회만 어기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5% 되고 3, 4회가 되면 10%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우회전할 때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라는 정도를 넘어서 이 보도 위에 올라와 있는 보행자까지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리 확인해서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자 또는 보행자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문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하게 되면요, 빨간불이면은요, 뒷차가 직진하는 차가 괜히 빵빵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안 한다고 기다린다고 빵빵거리지도 않거든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라는 게 신호등을 어기게 되면 10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뒷차들도 충분히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100%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도로나 보행자가 거의 없는 지역 같은 데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위험한 지역, 애매모호한 지역 같은 데는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피부로 와닿는 정책 중에서 화물차 후부 안전판 강화 같은 것도 줄 수가 있어요. 1년에 수십 명 이상이 뒤에 승용차는 범퍼 높이나 차고가 낮기 때문에 이게 트럭하고 뒤에 추돌하게 되면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특성이 있어요. 밑에 파고 들어갈 때 마지막 보루가 후보 안전판이라는 강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뒤에 범퍼 밑에 노란색과 검은색을 빗금친 강판이 바로 후보 안전판인데 강철판입니다. 이게 용접이 되어 있는 건데 혹시라도 세단이나 이런 차가 부닥치게 되면은 후보 안전판이 방어막을 피면서 밑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든 게 후보 안전판인데, 국내에서 화물차의 90%가 불량이라는 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90%인데 어떤 것들은 후보 안전판이 아예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낮게 설치가 돼 있어도 용접이 안 돼 있다든지 또는 부착이 불량인 경우도 많고요. 툭 치게 되면 그냥 부서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부닥치게 되면 그냥 밑으로 이 수십 센치 이상 파고 들어가면서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탑승자가 저는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적재물 낙하사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기준 강화라든지 하나하나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동차나 교통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이륜차 운전 강화도 좀 필요하겠죠. 일부분 이륜차 앞번호판 부착시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이제 세밀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되도록이면은 안전 앞에 있는 번호판 자체가 핸들을 흔들거리게 만들고 또 삐죽하게 되면은 보행자가 부닥쳤을 때 흉기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 또 1000cc 이상의 고배기량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가해주는 자동차 등록 제도로 바꾼다든지 이륜차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사용신고제도부터 정비제도, 검사제도, 또 폐차제도는 아예 지금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특히 이 2, 3년 사이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배달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길이 아니라도 좋다라고 운행하는 이륜차, 주변만 눈만 돌리면 항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년에 사망사고도 이륜차 관련 사망사고 500건이 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다는 겁니다. 가장 후진적이고 낙후된 제도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책은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필요하겠죠. 또 클래식카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합니다. 클래식카라는 것 자체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본다라는 건데, 클래식카 자체가 전통 문화의 어떤 복원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클래식카 디자인에 안에 있는 엔진과 변속기를 빼고 배터리 모터를 넣고 바깥의 디자인은 클래식 디자인이죠. 이런 게 뉴트론 문화인데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고 산업화를 시켜서, 특히 이런 것들은 손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잘 됩니다. 국내에서는 아예 시작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래식화 문화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또 튜닝도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진행을 했지만은 아직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어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튜닝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수출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간 30에서 40만 대 수출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서는 100만 대 이상의 중고차를 수출할 수 있고, 여기에 관련된 중고 부품도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 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중고 자동차의 가격은요, 일본 차를 외국에 수출할 때 받는 가격의 반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수출 중고차 산업으로 키워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아마 100가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통령이 실제로 일선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또 생명을 보호를 해서 한두 명이라도 낮출 수 있는 조건, 또 이런 공약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000명 수준입니다. 이것도 4, 5년 사이에 5,000명에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잘 안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규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준 강화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린 운전면허 제도도 이 속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공약도 괜찮겠죠. 내가 임기 내에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1,000명 미만으로 낮추겠다. 굉장히 공격적인 공약이죠.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거죠. 이런 거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또 전기 이륜차 보급을 전체 국내에 등록된 250만 대 사용 신고 중에서 약 20, 30% 정도를 전기 이륜차로 바꾸겠다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이라도 대통령 공약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좀 더 소비자의 입맛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